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3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충북에서 처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벼 품종이 개발돼 내년도 공공비축미로 선정됐습니다. 추청과 고시히카리 같이 일본에서 유래한 품종이 아닌 충북이 만든 국산 품종으로 쌀 품종도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봄 물을 가득 댄 논에 이양기가 오가며 벼를 심습니다. 여느 모내기와 다를 바 없지만 어린 모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품종입니다. 3년 동안 농촌진흥청과 충주시가 충주 지역 날씨와 토양에 맞도록 개발한 신품종 중원 진미입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찾은 논에는 신품종 중원 진미가 푸르름을 뽐내며 한껏 자랐습니다. 곧게 뻗은 이파리 아래 이제 막 하나둘씩 이삭이 패였습니다. 벼멸구와 줄무늬 입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답게 건강하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도열병이 좀 다른 품종에는 있어 보이는데 우리 중원진미는 그 멸구에도 좀 강하고 병충해에 좀 강해서 아직은 걱정이 없습니다. 올해 충주에서 심은 중원진미는 10헥타르 규모. 이번 가을 수확할 50톤을 종자로 삼아 오는 2028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0헥타르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청 등 일본 품종과 알참미와 참드림 등 경기도 특화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밥맛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께서 가장 선호하고 맛있게 드시고 평가해 주신 품종이 바로 중원진미였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쌀 소비 감소와 기후 변화 등 재배 환경 변화로 위협받는 농가에게 지역 맞춤형 벼 품종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재배 과정에 농약 사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쌀과 그리고 볏짚의 잔류 농약 문제 등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최초의 지역 맞춤형 쌀 품종 중원 진미의 성공이 전국 각 지역의 품종 독립과 농업 경쟁력 강화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주에 건립될 중부권 발명교육지원센터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는 2028년 개관하면 한 해 3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북교육청이 발명 관련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하며 운영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 3D 프린팅 센터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구상한 발명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한 뒤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걸고 연필통도 되는 컵홀더부터 사물함 책받침까지 머릿속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제가 만든 것들을 직접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충북교육청이 한국교통대와 마련한 3D 프린팅 창작날개 프로젝트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마련됐습니다. 건립 전 지역 기관들과 연계 발명 교육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험도 쌓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시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아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등 349억 원이 투입돼 충주 탕금공원에 지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권 학생들의 접근도 용이해 한 해 3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약 한 150만의 배후 참여 학생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준비를 교육청에서도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서는 발명교육은 물론 기업들과 협력한 지식재산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발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충북 주력 산업기업 간도 들어서게 됩니다.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창의적인 발명교육에 충북 교육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교통대와 충북대의 흡수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노승일 충주지역위원장과 충주시의원들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백승하 의원을 만나 현재 통합안대로 진행되면 교통대가 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새로운 통합안 도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획일적 교육 정책에 포함돼 명분도 실리도 없이 흡수 통합되는 것은 모든 시민이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을 우회해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기기를 자동으로 찾아내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 잠금 시간을 변경 요청하거나 앱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다채움 학부모 앱 기능도 추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공군 제19 전투비행단과 제39비행단이 내일부터 닷새 동안 을지 포커스 훈련 참가로 비행 훈련이 잇따른다면서 주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발 상황 대비 최상의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필수 훈련으로 평소보다 많은 비행음 발생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모레 오전 9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는 24시간 주 야간 비행 훈련이 진행된다며 이해와 협력을 구했습니다. 반려동물로 키우던 파충류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의 한 빌라에서 뱀과 도마뱀 251마리에게 2달가량 먹이를 주지 않아 95마리를 굶어 죽게 한 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동물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인구가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88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앞지르며 자연 증가 현상이 넉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5,900명이 증가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2, 3년 안에 인구 9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충북 지역의 생산과 수출 실적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충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23.1로 1년 전보다 14.1% 올랐고 수출도 34.9% 증가한 9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건설 수주액은 1조 9,4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의 고용률은 68.1%로 0.8%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1.8%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가 충청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계속해서 통일전망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